미술 시장에 참여한 참여자들, 작가, 갤러리, 큐레이터, 그리고 컬렉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술 시장의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구조를 잘 이해하는 사람은 전략적으로 행동을 할 것이고요. 이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저 전시장만을 찾아다닌다던가, 그저 전시를 연다던가, 의미 없는 것에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미술 작품의 가격보다도 더 중요한 누가, 언제, 어떻게 이 작품을 가져갔느냐에 대한 맥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이 미술 시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 신뢰, 정보, 관계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작품의 이미지, 가격표, 그리고 판매 이력 등을 보게 되지만 이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이죠. 실제로 미술 시장에서는 비공식적인 정보,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적인 신뢰와 관계 레이어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비가시적인 구조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미술 시장은 마치 무작위한 사건처럼 보이면서 이 예술이라는 곳은 알 수 없는 어떤 복권처럼 느껴지기 마련이죠. 어떤 중요한 컬렉터가 한마디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 작가 유명해요. 요즘에 이 작가 잘 나가요. 이 작가 작품 좋아요. 자, 이 한마디에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거래가 결정되기도 하죠. 대부분의 상품 시장에서는 가격이 명시되어 있고 유통 경로가 공개되죠. 하지만 미술 시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레퍼런스가 중요한 작품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는 이 레퍼런스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개인 컬렉터에게 판매되었다가 다시 시장으로 나온 경우에 이 이력은 숨겨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미술 작품이 객관적인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 그리고 정서적인 해석이 결합된 가치를 가진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술 작품의 가격이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작가와 갤러리, 컬렉터 간의 신뢰의 농도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아주 가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이 얼마나 투명하게 거래가 되어 왔는가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불투명하지만 신뢰 기반의 정서적인 투명성 위에서 작동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누가 무엇을 언제 샀는지는 이 업계 안에서 묵시적으로 공유가 되는 법이죠. 신뢰는 이렇게 형성됩니다. 첫 번째로 작가가 일관되게 작업의 세계관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일관된 작업의 세계관 없이 이 유행 저 유행을 따르면서 인기 있는 작업을 쫓아가는 작가들은 신뢰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탄탄한 작업 세계관 그리고 꾸준한 작업 히스토리 등등이 이 작가를 신뢰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갤러리는 항상 전시의 퀄리티를 유지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신이 소개한 작가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갤러리가 고객 응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갤러리와 작가의 신뢰 관계 형성입니다. 작가가 갤러리를 신뢰하지 않고 또 갤러리가 작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컬렉터는 이것을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컬렉터와 컬렉터 간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네트워크인데요. 컬렉터들의 모임이나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이 컬렉팅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실제로 컬렉터 간의 이 사적인 대화와 담소는 미술 시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아트페어나 비엔날레, 비평지 같은 곳에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티스트의 작품이 신문이나 주요한 아트 매거진에 실린다고 해서 당장에 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음 전시, 그 다음 판매 시에 이런 데이터들은 이 작가와 갤러리와 전시에 관한 신뢰를 보증해 줍니다. 미술관이나 기관, 기업의 전시 이력이나 구매 이력 또한 중요한데요. 요즘에 한국에서는 그 미술관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미술관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을 오픈하고 있는데, 자, 미술관 전시를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미술관에서 전시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갤러리에도 등급이 있듯이 이 미술관도 등급이 있기 마련이죠. 자, 어떤 사람, 어떤 기관, 어떤 미술관에서 이 작품을 구매했는지는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축적이 되면서 작품의 맥락적 신뢰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같은 작품이라 할지라도 누가 소장했었는지에 따라서 이 시장의 신뢰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 신진 작가의 작품을 모마의 수석 큐레이터의 지인이 샀다고 해볼게요. 이 같은 작가의 작품이 처음에는 5,000불에 팔렸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3,000불에 팔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 모마 수석 큐레이터의 지인이라면 모마 수석 큐레이터에 입김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거죠. 자, 이 사람도 샀으니까 나도 사야지 하면서 이 정보가 신호로 작동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의 힘은 작품보다 인간망에서 형성되고 더욱더 중요합니다. 미술 시장의 거래는 단순한 수요 공급 관계가 아니죠. 거래의 90% 이상은 관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위의 관계는 갤러리와 작가인데요. 이 갤러리와 작가는 커리어의 동반자이자 리스크를 함께 지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갤러리와 작가가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인식이 없다면은 그냥 일회성 전시로 끝나고 마는데요. 자, 컬렉터들은 이런 것들을 귀신같이 잘 알아봅니다. 그래서 작가가 한 갤러리와 좀 오랫동안 꾸준히 일을 해오고 계속 전시를 하면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진입했을 때 갤러리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죠. 여기저기 전시를 막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이 컬렉터하고 갤러리의 관계입니다. 신뢰와 취향이 맞아 떨어져야 이 갤러리와 컬렉터가 계속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요. 갤러리가 컬렉터와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작가의 발굴에 힘을 써야 하고 좋은 전시를 계속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작가가 일관되게 전시를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이 갤러리도 일관된 성격으로 전시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SNS가 발전되었기 때문에 작가와 컬렉터가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직접적으로 대면을 할 수도 있고 SNS를 통해서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이 작가의 작품의 가치를 누구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 컬렉터와 컬렉터 간에 인간망이 있습니다. 이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브랜드를 형성하기도 하죠. 마지막으로 큐레이터나 평론가, 기관의 관계자들은 이 시장에 작품의 가격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어떤 승인자가 됩니다. 자, 이들의 승인은 이 가격을 결정짓는 어떤 한 번 더 걸러주는 걸음망 같은 것인데요. 자, 이 모든 요소들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빈틈없이 채워져야 가격이 제대로 형성이 됩니다. 미술 시장은 이 관계망 안에서 이들 사이의 사회적인 에너지에 의해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작품을 많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을 많이 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누구와 어떤 맥락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읽는 능력이 있어야만 이 시장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이 정보는 비대칭적입니다. 시장의 참여자 모두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참여자 중에 일부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 정보 비대칭은 종종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오용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아트페어장의 VIP 오픈 날 좋은 작품들이 먼저 팔리죠. VIP 오픈에 참여할 수 있어야만 좋은 작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정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갤러리가 특정 작가의 작품을 주요 기관이 구매 예정이라는 이 내부 정보를 일부 컬렉터에게만 제공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컬렉터가 다른 컬렉터에게 먼저 제안받은 가격을 공유하면서 또 이 가격 재협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큐레이터가 향후 기관 전시에 포함될 작가 명단을 사적으로 유출해서 이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보라는 것은 이 거래에 가장 강력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정보 자체보다도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가 이 시장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이 전 세계에 정말 많은 작가들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뉴욕에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 작가들이 많습니다. 정말 작품이 좋은 작가들이 정말 차고도 넘치죠. 하지만 이 미술 시장 안에서 작품이 좋으니까 팔린다. 자, 이런 단순한 공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 작품이 왜 좋지? 왜 지금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만들어내는 비가시적인 구조.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구조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이 구조가 오늘의 관계, 그리고 내일의 가격을 만든다는 것이죠. 작품의 우수성, 이 작가의 재능과 이 노력이 들어가서 작가가 탄탄한 작품 세계를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이고요. 이런 좋은 작품을 어떤 갤러리가 어떤 맥락에서 선보여 줄 수 있느냐, 어떤 식으로 이 작가를 좀 더 잘 포장해서 어떤 관계의 망 속으로 집어넣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단계마다 레이어가 아주 많아서 한 단계 한 단계 이 과정들, 이 관계의 과정들을 뚫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SNS가 발달한 시점에 작가가 컬렉터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다이렉트로 거래도 하고 또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데 왜 이것이 더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갤러리라는 구조 안에 들어가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지 오늘 이야기로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교적 낮은 가격대에 거래가 형성되는 경우는 컬렉터와 작가가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는 것이 쉽습니다만 이제 미술 시장에 제대로 진입을 한 경우는 그런 구조가 쉽지 않고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관계적인 맥락을 형성해 나가야만 제대로 된 가치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술 시장의 비가시적인 구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관계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게요. 여러분 시청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